유리하다. 저 지금 퇴근했어요. 시간이 7시 42분 저녁이에요. 좀 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방송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. 제가 그 나갈 준비, 겟레디 윗미. 아우 또 요즘 유튜버들 하는 거 내가 또 해봤잖아. 너무 재밌다. 구수하고 좋다. 그래서 잠들 준비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. 오늘 퇴근해서 이제 잠들 때까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. 이제 일단 그러려면 속세의 모든 것들을 좀 벗어 던져야 돼요. 제가 보통 집에 오면 주렁주렁 달았던 거 있죠? 일단 그거부터 다 풀러. 그리고 일단 옷을 다 벗어요, 제가 카메라 앞에서 지금 어디까지 벗을지 제가 다 벗고 다 풀고 잠옷부터 갈아입어요. 외출복을 집에서 10분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언제라도 누워서 들어누워서 잘 수 있게끔 잠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유리하다는 구수한 나이트 케어 루틴. 이제 숙소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잠옷으로 딱 갈아입었어. 근데 이게 내가 신혼 때부터 집에 들어오면 잠옷을 아래로 세트로 쫙 갈아입고 꿀팁이에요, 여러분. 집에 오면 누가 봐도 잠옷 같은 걸 아래로 입고 계세요. 그래야 배달이 오건 택배가 오건 쓰레기를 버리러 가건 남편을 보내면 됩니다. 난 잠옷인데? 이렇게 약간 야해도 좋아. 약간 레이스 막 달리고 이런 거. 그 이지웨어 있지? 반대합니다. 집에서 입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13년을 살면서 이제 봐온 엄마는 항상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잖아요. 지금은 잠옷을 살 때 2개씩 사요. 우리 딸도 늘 저랑 똑같이 집에만 오면 잠옷부터 갈아입거든요. 일단 화장을 지워야겠네요. 아무렇지도 않아. 이제 여기 그 맨홀로 앞에 쓰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죠. 화장은 그 겟레디입니까 이거 한번 하자. 코이 클렌저인데요. 코이 앰플 옛날에 홈쇼핑 방송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지금은 안 해요. 근데 이제 그쪽에서 클렌징이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클렌징이. 주변에 진짜 입소문을 되게 많이 냈어요. 왜냐면 고현정 세안법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언니가 세안에 좀 목숨을 걸더라고요. 현정 언니는 이렇게 세안한다 하면서 이제 그 쪽지도 보내줬는데 3-4번을 펌핑해서 물이 안 묻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래. 제가 지금 풀 메이크업 상태잖아요. 근데 이게 엄청 앰플 타입으로 부드럽거든요. 이게 이런 광경은 남들 내 얼굴이 얼마나 처참할지 내가 지금 감이 안 오네. 아무튼 이렇게 마사지를 한 다음에 갔다 올게요. 일단 역시 유리하다, 그죠? 첫 장면부터 혁신적이죠? 아무튼 이게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돼서 지금 방송 화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싹 지워졌잖아요. 생 맨얼굴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원래 뭐 미스트 종류를 뿌리기도 하고 토너 패드도 많이 쓰는데 토너 패드에 좀 일가견이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저것 막 토너 패드 많이 써봤는데 최근에 그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 단순히 닦아내는 게 아니라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너 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제가 이제 모 브랜드와 손을 잡고 토너 패드를 기획하고 있어요. 사실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얘를 토너 패드를 얹어줍니다. 저는 토너 패드 꼭 써요. 거의 이렇게 토너 패드를 쓸 때 토너 패드가 에센스 양도 많아야 되고 영양감도 줘야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지금 어디까지 닦으시는 거예요? 잠잘 준비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? 지금 카메라 켜놓고 해서 그렇지 내 화장대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로 어딜 닦건 뭔 상관이겠어요. 이렇게 닦고도 에센스가 남아있다 보니 아까워서 그래. 아까워서 토너 패드로 전반적으로 결정리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 인스타 라방 할 때마다 비타민C 빼먹지 말아라. 특히 40대 유리알들이라면 기미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저는 사실 비타민C 제품을 애기 28살 낳았으니까 29살부터 썼거든요. 거의 지금 10년 쓴 거잖아. 비타민C를 꾸준히 바를 때는 기미가 좀 안 보여. 끊잖아요? 바로 올라와. 기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거예요. 비타민C는 끊으면 안 되는구나. 제가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쓰고 있는 게 요거. 친구 공구할 때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야 친구야 그 공구 한 번 더 해라 막 했더니 너한테 하나 팔자고 내가 공구를 여냐? 막 이러더라고. 비타민C 세럼이나 앰플들이 보통 너무 끈적이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봐 이렇게 흐를 정도로 이게 그냥 거의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고 비타민C 함량이 좀 13.5% 정도로 적당해서 많이 따갑거나 너무 많이 막 부담스럽지 않아서 데일리로 바르기가 좋더라고요. 비타민C는 끊기면 안 돼. 여기 이걸 바른 다음에 보통은 안티에이징 40대는 무조건 발라야 합니다. 전 사실 35세부터 썼습니다. 명품 브랜드마다 안티에이징 세럼, 뭐 앰플 이런 게 대표되는 게 있어. 뭐 갈색병도 있고. 근데 최근에 샤넬에서 이 친구가 나왔죠. 까멜리아 넘버원 이마헌드 샤넬
생각해보면 이제 동백꽃이 한겨울에 피잖아. 아마 그런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. 근데 저는 뭐 좋더라고요. 그리고 썼을 때 뭐가 유독 나지 않았고 아주 찐덕거리지 않았고 그래서 사계절 내내 잘 쓰기 좋은 안티에이징 세럼인 것 같더라고요. 아직은 한 병을 제가 다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 효과가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갈색병은 약간 나이트 세럼이잖아. 조금 무거워. 그렇다고 설화수에 윤조를 쓰기에는 걔는 좀 가벼워. 근데 그거 중간 정도에 있는 느낌? 나이트 케어에 팁이 있어? 나이트 케어는 딴 거 없어. 피부 컨디션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산화, 안티에이징, 단백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그것이 앰플이 되건 세럼이 되건 크림이 되건 관계없이 그때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 조합으로 쓰는데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5대 영양소를 밥에 다 넣어서 꼭꼭 씹어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 항산화 관리했고 안티에이징 세럼 발랐고, 자 그럼 단백질. 제가 원래 단백질 앰플은 이제 코이 방송할 때는 코이 앰플을 많이 썼는데 단백질 앰플을 써보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단백질 앰플은 없나?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이 제품을 알게 됐어요. 넘버진 단백질 43 크림 세럼. 코이랑 되게 비슷해요. 근데 바르기가 좀 편해. 스포이드 타입이어가지고. 와, 이게 바르고 나서 얼굴 봐봐요. 약간 크림 같기도 하고 세럼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니까 크림 단계를 좀 생략하게 되더라고요. 넘버진이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전 제품을 신상품 나올 때마다 보내주시거든요. 좋더라! 이 제품 너무. 그래가지고 단백질 관리를 매일같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코이밖에 제가 몰라가지고 그동안은 다른 걸 못 써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크림을 바를 때도 있어요. 왜냐면 퇴근하고 7시 반부터 옷을 다 갈아입고 화장을 싹 지우고 있기 때문에 잠잘 때까지 한 3-4시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사이에 뭐 먹고 술 마시고 드라마 보고 남편이랑 놀고 한 11시 12시에 자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간 좀 말라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잘 때 이제 크림 한 겹 정도 덧바르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나이트 케어를 하고 있어요. 제가 피부가 일반적인 컨디션일 때는 보통 영양을 주고 항산화를 하고 안티에이징을 하고 뭐 요런 쪽의 관리를 많이 해요. 여기다 크림까지 더 바르니까 얼마나 리치리치해. 근데 사실 피부 컨디션이 매번 같지 않아요. 특히 이번에 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정말 오돌토돌 다 올라온 거예요. 그리 심하게 아프지 않아가지고 막 라방이라도 좀 하려고 그랬어요. 심심하니까.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했어요. 근데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피부가 뒤집어져요. 잘 나가다가도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 2박 3일을 끙끙 앓으면서 제가 피부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힘을 써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. 일단 첫 번째, 노폐물. 피부의 노폐물을 일단 한번 빼주는 게 좋은데 보통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. 이제 스크럽을 뭐 해서 일으킨다거나 이 제품 올 클린 핑크 클레이 마스크가 이렇게 너무 건조해지면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부드럽고 이 핑크가 칼라민 성분이거든요. 그 애들 뭐 염증 있고 이럴 때도 진정 연고에도 이 핑크색 칼라민이 많이 들어가요. 이거 전반적으로 바르고 있으면 서서히 마르긴 한데 막 그렇게 찢어질 때 건조하진 않더라고요. 딱 씻어내면 얼굴이 확 정화가 돼 있어요. 괜찮더라고요. 심지어 이 제품 되게 싸. 너무 저렴해. 사실 좀 의심부터 했다? 근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. 노폐물이 탈출 못하고 좀 갇혀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? 그래서 얘를 이제 씻어내요. 씻어내면 얼굴이 굉장히 매끈하고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급속 수분, 급속 진정을 해줘야 돼요. 오하이 오후 리주스라는 브랜드고요. 부활초예요, 부활초. 부활초가 되게 진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더라고요. 잎사귀가 이렇게 안에 다 보이고 냄새가 그냥 부활초야. 그치? 완전 부활초 냄새 그냥 그대로지. 겔 타입의 그냥 아주 차가운 마스크야, 마스크. 얘를 갖다 대자마자 피부가 막 오돌토돌 올라온 날에는 피부가 열감도 많이 나고 따갑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렇게 올려놓고 한 5분 10분 지나면 싹 진정이 되더라고요. 근데 얘네가 부활초 말고 무화과 버전도 있어.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. 그거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씻어낼 때 좀 너무 번거로운 거야. 근데 이 제품은 많이 끈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청량하고 급속으로 진정을 확 시키는 느낌으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나니까 얼굴이 괜찮아져 있네? 이런 거야. 그리고 나서 얘를 씻어내야지. 맑게 폈어. 발라야죠. 그래도 뭘 또. 옛날에는 태어나고 나서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애가 찾고 남편이 찾고 이러면 바르는 것도 까먹고 뭘 할 때가 있잖아요. 지금은 바르는 거 절대 안 까먹지. 얼굴이 알려줘. 너무 땡긴다고. 이렇게 막 오돌토돌 뭐가 나 있을 때 비타민C를 바르기에는 피부가 많이 놀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뭘 써요. 스킨스티컬즈고요. 피토코렉티브라는 항산화 케어이기는 한데 근데 약간 순해요. 이렇게 보면 질감 자체가 되게 그냥 물처럼 똑똑 떨어지는 가벼운 질감인데 안 건조해. 진정을 겨우 시킨 그 얼굴에 아주 잘 스며드는 제형감으로 돼 있어요.
그래서 저는 이거 화장 전에도 잘 써요. 밀리지 않으면서 겉에 살짝 수분 막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. 최근에도 제가 진짜 피드에도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피지오겔. 피부 다 뒤집어졌을 때 피지오겔을 거의 한 2시간에 한 번씩 더 발랐어요. 계속.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태열이 되게 심했거든요. 온 얼굴이 다 시뻘겋고 막 다 모래처럼 이렇게 거슬거슬한 거예요. 근데 뭐 알아? 나 28인데? 어떡하지? 막 이러고 있는데 맘카페 가보니까 피지오겔 발라주는 거야. 우리 딸은 거의 5살 때까지 피지오겔만 썼거든요. 그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저도 이번에 계속 수분 충전 해줬거든요. 진짜 뭐 하루 만에 쏙 들어가더라고요. 피부가 진짜 위기 순간일 때는 그냥 약간 단순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뭐 이것저것 바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발라서 남겨둔 거는 좀 전에 발랐던 요 앰플하고 요 크림밖에 없잖아요. 되게 별로 대단할 거는 없어요. 근데 나름 지키는 건 있는 거지. 30대 초반에 이럴 때는 막 너무 귀찮으니까 키엘 수분 크림 있지. 막 그런 거 하나만 막 듬뿍 바르고 자고 막 이랬어요. 안 돼. 이 앰플이나 세럼을 착착착 겹을 잘 쌓아가지고 약간 필요한 영양소를 쏙쏙 골라 먹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요. 물론 제가 간간히 시술합니다. 다 아시겠지만.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하는 시술이 절대로 365일 케어에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기초 케어는 명품 화장품만 고집하진 않아요. 국산 화장품이 좋아. 그러니까 해외 명품 화장품들도 사실은 다 국내 제조사에 맡겨서 위탁해서 다 팔잖아요. 좀 저렴한 화장품들 중에 괜찮은 게 없나 맨날 막 이렇게 레이더를 펼쳐놓고 좀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찾은 제품들도 좀 공유를 하고. 이렇게 해서 비법이랄 건 없지만 공유를 좀 해봤고요. 일단 죄송합니다. 입을 함부로 놀린 죄. 31일 봄이 되기 전에 제가 한번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. 52kg까지 빼겠다고. 다행히도 우리 유리알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많이들 기억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더니 우리 PD님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. 못 지켰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중간에 잘 뺐어요. 다이어트를 조금 시도를 했으나 코로나에 걸리면서 확진자가 돼서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.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제가 격리에서 있어 보니 인생이 뭐 별게 있느냐. 코로나 확진되니까 술도 못 먹고 건강할 때 술도 먹고 자극적인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흥청망청 재밌게 살아야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뭐 살을 뺀다는 둥 예비 52kg라는 둥 개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유리알들 다른 거 없어요.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 생에 한 번은 날씬해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. 이제 곧 여름도 오는데. 내년에 해요 그러면. 내년에? 그래 그런 거 원래 매년 하는 거야. 합리화 쩐다 진짜. 저는 이만 오늘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편히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나이트 루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밤에 나는 이걸 꼭 한다 자기 전에 뭐 유리알들의 어떤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잘 자요. 안녕. 누가 보면은 52kg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8kg 찐 줄 알겠다. 근처도 못 갔지.